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상운동학 및 실습 제8주차 22번째 영상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부터 대면 강의 하셨겠네요. 그죠? 아쉽습니다. 뭐 교수님들께서 시간 편성하기가 좀 힘드셔서 제 과목이 대면으로 지금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많이 보고 싶다 노래가 듣고 싶을 정도로 저도 대면 강의가 좀 하고 싶고요. 그래도 뭐 결정 난 사항이니까 저는 열심히 동영상 강의 준비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양이 소리 내봐 같이 냠냠냠냠냠 너한테 애교 부려 같이 냠냠냠냠냠 내 심장 쿵쿵쿵 너의 미소에 빠져 사랑한다고 해줘 냠냠냠 네, 보고 싶으니까 이참에 그 기세를 몰아서 시험 문제 풀고 가실게요.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 과제 중에 하나고요. 시간은 저 말씀드린 대로 한 문제당 1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천천히 한번 1번부터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 수업 때 배웠던 부분이고요. 국시 모의고사 문제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보시고 읽으시면 다들 기억나시고 푸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봉우리 및 공간의 협소 시에 나타나는 증후군은 안 배웠나 그죠?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봉우리 밑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 것인가? 제 임상운동학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움직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쪽 뻗은 다리 올린 검사 시에 골반의 앞기름과 허리 앞 굽음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약화된 근육은 무엇일까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저번 시간에 했다 그죠? 척추 사이 원반 인터버테브랄 디스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가 되게 복잡합니다. 하나씩 잘 읽어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약화된 근육에 의해 골반 앞쪽 경사각의 증가를 유발시키는 근육은 이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뭐 모의고사 칠제나 아니면 국시 때도 마찬가지. 국시 때는 조금 틀릴 줄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쓰는데요. 앞쪽 경사각, anterior tilt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 anterior tilting을 증가시키는 유발시키는 근육은 약화됐을 때 한번 풀어보시죠. 예, 다음 5번 문제입니다. 중간 디딤기 시 저희가 아직 보행은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앞에 수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간 디딤기 시 중간 볼기근의 작용으로 골반이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때 작용하는 지렛대와 같은 형태는 그렇죠. 중간 디딤기 시 요거는 오늘 할 수업인데요. 중간 디딤기 시 중간 볼기근의 작용 어떤 작용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와 같은 형태의 지렛대는 어떤 것일까요? 기억나시는지 문제 한번 내봤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상적으로 서 있는 자세를 가진 사람에서 중력선이 통과하는 신체의 위치로 옳은 것은 요거는 저번 시간에 했다 그죠? 제가 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저희 라인 오브 그래비티라고 하는 그렇죠 중력선을 통과하는 인체에서 보통 라테랄 파트에서 바라보는 때
지금 그렇죠.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통과하는 신체 부위로 옳은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죠?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네, 댓글에 지금 6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은 저번 주에 했던 과제 풀이를 네, 먼저 안녕하세요, 해드리고요. 여러분. 임상운동 및 엉덩관절에 대한 실습 파트 제 8주차 22번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가 생각보다 잘 나가서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엉덩관절 그리고 한 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무릎관절, 그 다음 발목과 발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보행에 대한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지금 척추에서 여러분 책의 10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안 해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보강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숙제 내줬던 부분, 즉 이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스콜리오시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척추 측만증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척추 측만증을 가진 환자의 등의 모습입니다. 뒷면, 후면의 모습이겠죠. 그죠? 뭔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깨뼈의 모습도 차이가 느껴지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 쪽에 척추의 허리 라인이 좀 틀리다는 느껴지시고, 어깨 쪽 라인도 틀리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유심히 보시면 척추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중간에 이렇게 그렇죠. 굴곡이 생긴 부분들이 조금 모양 자체가 음영 자체가 틀리다. 혹시 임상 가셔가지고 척추 관련된 부분에 병원에 취직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런 형태의 환자의 모습들을 전후 자세를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요건 좀 약간 여러 가지 형태의 망곡이 생겨버렸고, 여기는 이제 안에 뭔가 흰 걸 박아놨다, 그죠? 흰 게 이쪽에는 없는데 이쪽에 있다, 그죠? 이건 철심입니다. 요 척추를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철심을 박아둔 모습입니다. 저도 오늘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관리하던 척추 측만했던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입시 끝나고 지금 아마 대학교 1학년 올해 신입생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DM으로 연락이 왔는데 허리가 많이 좋아졌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거의 유사한 형태의 척추 측만을 가지고 있던 여학생이었는데요. 수술은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진행하고 재활 과정 이후에 그래도 주변에 있는 근력을 충분히 세운 다음에 지금은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갑자기 이 그림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척추 측만입니다. 척추 옆 구분증이고요. 척추 측만은 여러분 뭐 병원 가시게 되면 구용어, 신용어, 그 다음에 원어 이렇게 쓰실 건데 실제 신용어는 척추 옆 구분증이 되겠고 스콜리오시스가 되겠습니다. 이마면과 수평면에서 두드러지게 비정상적인 망곡을 나타내는 척추의 변형이고요. 기능적 척추 옆 구분증이 있고 구조적 척추 옆 구분증이 있습니다. 1번은 능동적인 자세 변화를 통해서 교정이 가능하고요. 구조적 척추 역구분증은 능동적인 자세 변화를 통해서 완전 교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능동적인 자세 변화, 이건 저희가 얘기하는 보존적 치료,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운동적인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구조적 척추엽구분증 같은 경우는 수술적 요법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발성 척추엽구분증이 한 80%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요거는 명확한 생물학적, 역학적 원인은 없고요. 청소년기 학생이 해당한다. 예를 들면 공부를 많이 하는 자세, 오랫동안 고정된 자세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특발성 척추엽구분증이 8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척추 옆구분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러분 숙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 컵스 앵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파트별로 하나씩 외우신 것들이 저희 과제했던 것들이 나중에 임상에 계시면서 조금 더 기억에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과제를 좀 드리고는 있습니다. 컵스 앵글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척추 측만 스콜리오시스, 척추 옆구분증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이 하나 더 나왔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영상을 잠깐 간단하게 보실 거예요. 보실게요. Today's topic is the Cobb angle. It is measured by taking the most 코브 tilted 앵글 또는 vertebra 컵스 in each 앵글 curve. 이렇게 부르죠. Next, draw a line from the 자, superior 이 빨간색 base of the 부분 most 두 tilted 부분의 vertebra 연장선을 of the 긋죠. superior, 이거에 대한 의미 and a 역시 line from the 공부하셨으면 inferior 이해하실 base of 겁니다. the most tilted vertebra of the inferior. The angle between the two is the 중간 제일 윗부분, 이 윗부분이 어떤 기준이 되느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을 긋고 아래와 그렇죠 윗부분에 대한 연장선 이후의 사이각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처럼 척추 측만증, 스콜리오시스 척추 옆구분증의 검사는 보통 콥스 앵글을 사용을 하고요.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 자 보십시오. 아까 봤던 그 빨간색 체크했던 부분들 휘어진 곡선에서 가장 높은 곳 보통 아펙스라고 하는 모서리입니다. 그 위를 찾고요. 가장 많이 휘어진 곳을 찾습니다. 이 각도가 여기보다 위에가 훨씬 더 많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도를 찾아요. 그 다음에 위에 척추 중 가장 많이 기울어진 척추를 찾고 요거는 superior end plate 끝판에 대한 부분들 위쪽에 있는 끝판에 연장선 평행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척추 아래쪽에서 동일하게 inferior end plate 아래쪽에 있는 척추 끝판에다가 평행선을 긋고요. 이렇게 연장선을 두 펴서 수평선을 수직으로 선을 긋고 교차점에서 각도를 찾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이죠. 엑스레이 사진에서 한 번 더 자세히 한 번 더 해보고 보시도록 할게요. 아까 그 사진이죠, 그죠? 지금은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건 아래쪽부터 먼저 껐네요, 그죠? 그 다음 위쪽에 그렇죠. 각도를 보면 여기 위에 위쪽에 있는 척추 끝판 위에서 평행한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척추의 아래쪽 판에 대한 연장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 사이에 수직된 선을 잡고요. 사이각이 형성하는 부분들을 찾습니다. 뭐 연장선을 길게 안 잡더라도 이런 평행하는 사이각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각도가 형성이 되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그레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냥 어느 정도 상태일 때 보존적 치료를 하고 모든 물리치료 파트는 대부분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태가 수술적 요법을 필요하는 건지 아니면 보존적 치료를 얘기하는 건지 그 보존적 치료에 저희 물리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력을 올릴 건지 아니면 뭐 가동 범위를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밑에 보시면 20도 이하의 측만의 경우에서는 특별한 치료를 필요하지 않고 6개월입니다. 한번 엑스레이를 관찰해서 어느 정도 이 상태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이각이 20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20도 이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작되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뼈가 성장하면서 성장판이라서 길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휘고 있다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보통 보시면 이 망곡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있는 컨벡스한 면, 컨케이브한 면이 발생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짧아지게 될 거고 길어지게 될 건데 이 부분을 예를 들면 뭐 폼롤러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조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측만 정도가 20도에서 40도 및 성장이 1년 이상 남은 청소년 경우에는 재활 및 운동 치료를 하고 아니면 여러분 또 뭐 미러키 브레이스라고 하는 그 척추 측만에 대한 어린이들 나중에 올서시스 보조기 수업하시면서 아마 요거 공부하실 건데요. 잘 때도 차고 있는 보조기가 있습니다. 되게 불편한 보조기인데 보조기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0도 이상의 시에는 증상에 따라서 척수 고정술 아까 엑스레이에서 핀 박으신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이 콥스 앵글의 상태에 따라서 척추 측만증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한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들을 드렸던 콥스 앵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들 조사를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엑스레이도 보실 줄 알아야 되고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척추 충만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를 뭐 병원에 가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병원 갔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힙 조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생각은요, 힙 조인트 밖에 없기 때문에 파트 1, 2, 3, 저번 주에 수업 첫 주, 그렇죠. 버테브랄 관련된 수업이 되게 길어서 이번 수업은 앞에 저희가 문제 푸시고 뒤에는 간단하게 뭐 제가 계속해서 3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조금 짧게 해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면 수업도 나가시고 뭐 논문도 쓰시고 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진도가 잘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힙 조인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 무릎 조인트, 그 다음에 발목 조인트 하나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실 수 좋으실 것 같아요.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선어해. 내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혹시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울트라맨 이후로. 오늘 힙 조인트이기 때문에 힙 조인트를 가장 잘 움직이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놀라셨지 않길 바랍니다. 자, 힙 또는 펠빅 조인트입니다. 그렇죠. 해부학적 특징으로는 서 있기, 걷기, 달리기 동안 안정성에 적합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한 특징이 있고요. 첫 번째 보시는 건 펠빅입니다. 여러분 골반이죠, 그죠? 두 번째는요, 대퇴부 넙다리 쪽이라고 하고요. 용어를 좀 다양하게 아실 필요성이 있는데 싸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아까 싸이 노래가 나왔죠. 싸이라고 하는 대퇴부 넙다리, 이런 형태의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크라고 하는, 그렇죠, 아랫다리라고 할까요? 정강이 부위를 생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구역으로 하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은 형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저희가 저번 주에는 일리아커스하고 요 엉치 엉덩 관절에 대해서는 공부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 검은색 점, 검은색 점은 아니구나. 파란색 점이죠. 요게 뭐죠? COG, Center of Gravity. 이 위치가 파란색 점을 나타내는 뼈는 어딜까요? 맞춰보시죠. 여러분 저번 주에 했습니다. 옆에서 볼게요. 여기 요 위치는 과연 센터 오브 그래비티는 저희 인체에서 랜드마크가 어딜까요? 네, 그렇습니다. 천추 2번. 그렇죠. S2 세크럼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음은 여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지금 파트는 페이지 480페이지부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서 있게 걷기 달리기 동안 안정성에 적합한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대야 또는 사발을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저희 여기 보시죠? 대야 또는 사발. 모양 보시면 아시겠다. 그렇죠. 골반, 펠빅은 무엇을 담고 있다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라틴어에 따왔는데 대야 또는 사발이죠.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양정의 그 파전 닭갈비와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사발, 막걸리가 담긴 사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잔 하고 싶네요. 그리고 이 골반인, 그렇죠, 펠빅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하실 게 많이 헷갈리실 건데요. 엉덩뼈, 일리움이죠. 그 다음에 두덩뼈죠. 푸빅. 그 다음에 이스키알입니다. 공둥뼈. 엉덩뼈, 두덩뼈, 공둥뼈, 이렇게 세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대칭되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세이크렘이 있고 이런 형태로 중간에 고정되는 이런 부분들도 다 나중에 체크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메모를 하시든지 나중에 필기하셔가지고 한번 책도 보시고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펠빅의 펑션입니다. 기능이고요. 다리, 몸통에 많은 근육들의 공통의 부착점을 제공합니다. 아주 많은 근육들이 붙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상체와 몸통의 체중 분산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체중 분산입니다. 앉은 자세일 때 공둥뼈 결절로, 여기 있죠. 공둥뼈 결절 보이시나요?
웅둥배 결절로 앉은 자세일 때는 저희 몸에 있는 체중, 상지의 체중이겠죠. 이쪽으로 체중을 분산하고요. 서 있거나 보행 자세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리로 체중 분산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펠빅이 돼야 뭐 사발 형태로 됐다고 하는 거는 배변, 소변, 생식 기능과 연관된 기관들을 지지하고 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골반 바닥 근육이라든지 결합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밑바닥을 형성하는 것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기관들을 담고 있겠죠. 이 신경적인 부분들을 하나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저희 척추에서 이렇게 신경들이 형성이 되고요. 이건 신경들은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지배하는 근육에 대한 신경들은 이 가지들, 브런치죠. 이런 가지들이 어디서 뭐 L3에서 페모랄 러브, 그렇죠. 나머지는 앵기랄 리가먼트, 그 다음에 페모랄 러브입니다. 그죠? 여기 같이 페모랄 러브들이 양쪽으로 대칭해서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 다음에 근육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그림을 제가 먼저 꺼낸 거는 뒤로 갈 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에 놓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얘를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그림을 먼저 꺼냈습니다. 앵기날 리가먼트입니다. 여기 그렇죠? 뭔가 수염처럼 생겼나요? 맥이 수염처럼. 이 구조물은 ASIS부터 푸비스, 구체적으로 어디겠죠?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요 앵기날 리가먼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앵기날 리가먼트 삿고랑인대라고 하고요. 서해인대라고도 합니다. 뭐 이게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렇죠. 총 3개 국어죠. 원어, 구영어, 신용어, 구영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한 가지 또 용어가 있습니다. 환자들의 용어입니다.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삿고랑인대, 앵기날 리가먼트, 서해인대 3가지 다 설명해도 모릅니다. 할머니 배꼽 밑에 만져보시면 약간 땅땅한 선이 있지요. 거기 약간 부풀어 올라 있나요? 거기 아파요? 그렇죠. 삿고랑인대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는 이 그림에처럼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서해부 인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기능은요. 삿고랑인대, 서해부 인대는 몸통과 다리를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넙다리 삼각의 위쪽 경계부입니다. 넙다리 삼각은 또 뭘까요? 1학년 때 해부학 때 다 배우신 내용일 것 같긴 한데요. 앵기날 리가먼트의 이런 기능하고요. 구조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넙다리 삼각이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골반 쪽에서는요. 넙다리 삼각 위쪽 경계 부위라고 했는데 요게 넙다리 삼각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 1학년 때 카데바 해부학 실습 갔을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물론 뭐 이태식 교수님께서 아마 인솔을 하고 가셨으면 분명히 설명을 해주셨을 것 같고요. 여기 1번은 넙다리 빗근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긴 모음근입니다. 여러분 그럼 3번이 위쪽의 경계선이라고 했죠. 이렇게 삼각지대처럼 생긴 게 넙다리 삼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근육들은 구성하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근육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에 장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 내에서 장기들이 밑쪽으로 하지 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이 삼각 자체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구조적으로 해서 여러분 네이비라고 그렇죠. NAVI, VI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을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넷다리 삼각을 카데바 실습을 했던 저는 개복을 해가지고 안쪽에서 이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설정이 된 것들을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1번은 페모랄 러브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페모랄 아테리입니다. 페모랄 베인이고요. 그렇죠. 하지에서 내려간 중요한 이런 구성 성분들이 순서대로 해군이죠. 네이비가 해군의 의미대로 바깥쪽으로. 이게 아마 모의고사 문제 한번 나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넙다리 삼각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아닌 것은 아니면 뭐 첫 번째 성분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라테랄 파트에 이렇게 되어 있던 구성 성분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 넙다리 삼각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기널 리가먼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위쪽에서 경계면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내장기와 이런 부분의 경계면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뭐 그런 경우죠. 혹시 기침을 심하게 했을 때 복부가 아프다거나 복부 아래쪽에서 생식기하고 복부 그 하지 사이에 그렇죠. 강한 그렇죠. 저희가 다리가 시작되는 부위라고 할까요? 그쪽 사이에 강한 통증을 느끼는데 안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면서 실제로 기침을 하거나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뛸 때 되게 통증을 너무 뛰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5케이스 이상은 이 케이스를 좀 보는데요. 수술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게널 리가멘트를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 부분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다시 그림이 나왔죠? 그렇죠. 여기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생식기 쪽 라인 시작되는 옆 부분하고요. 약간 이 부분이 인게널 ASIS가 있으면 이렇게 인게널 리가먼트가 있는데 요 사이 부분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에 내부에 있는 장기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얘의 증상은 헤르니아라고 합니다. 보통 뭐 스포츠 헤르니아 그렇죠. 아니 또는 헤르니아라고 부르는데 탈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요 인게널 리가먼트 링 파트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여기에서 장이 그렇죠. 장기가 바깥으로 탈출해 있는 형태가 된다. 이 인게널 리가먼트의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이 밑에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이 헤르니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보시면 로케이션은 여기입니다. 짚었을 때 엄청나게 아파합니다. 거의 막 그렇죠. 뭐 바스는 거의 9 넘어가고요. 통증이 엄청납니다. 이게 약간 안에 내부에서 장기가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난 통증을 느끼고 헤르니아 위치 그렇죠. 헤르니아 위치를 촉진을 하실 때는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n 헤르니아에 inguinal 대한 hernia 부분들을 is the 설명을 abnormal 드릴 protrusion of 때 abdominal 그렇죠. contents, such as the intestine, through an 잠깐만 area of 영상 weakness 보실게요. in the groin 여기 나오는 게 muscles. The 장기입니다. protruding intestine resides in what is known 귀엽게 as a 나왔는데 hernia site. 실제로는 이런 In some 형태로 cases, 인게널 untreated 리가먼트 hernias cause 링에서 나오는 complications. 모습들을 For 간단하게 좀 example, 보시고 if 가겠습니다. part of the intestines becomes stuck in the hernia opening, its 그렇죠. blood supply may be cut 헤르니아 off, 오프닝이라고 leading to the 보통 death of 얘기하죠. intestinal tissue. This is called a strangulated hernia. If a 이게 surgeon 장기가 feels 튀어나온 you're at 상태에서 risk 괴사가 of this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complication, 큰 문제가 he or 생기는 she 거죠. will 그렇죠. likely 이게 recommend 바깥으로 elective 노출이 hernia 되기 repair. 때문에 이렇게 괴사가 Traditional 일어나서 이 open 괴사된 inguinal hernia 부분들이 repair 위에도 영향을 requires a 끼치는 거죠. relatively large single incision. Newer laparoscopic techniques require only tiny keyhole incisions or puncture wounds, which generally result in a shorter recovery period. When you arrive at the hospital, an intravenous line will be started. 네, 잘 보셨고요. 헤르니아에 대한 설명은 헤르니아 그다음에 인게널 리가먼트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은 저 구조물들 하나씩 다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인게널 리가먼트까지 설명드린 부분들 마치고 잠깐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교수님들 부럽습니다. 네, 잠깐 쉬고 만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래